과감하게 넘어갈 줄 알아야지 좀 내신을 받을 때도 약간 모르는 거 위주로 공략을 하는 게 내가 그 시험 문제에 그 모르는 게 나왔을 때 맞출 확률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좀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좀 효율적이다라고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저도 그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제 수학이랑 영어랑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도 수학과 영어는 좀 학원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이게 중학교 수학까지도 좀 저는 혼자 공부하는 게 좀 어렵고 고등학교 때는 사실 당연히 고등학교 수학이 엄청 어려운 것도 많고 그 다음에 그 내신을 공부하기 위해서 혼자 공부하는 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게 저도 어쩔 수 없이 학원의 도움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에도 이게 학원을 다니는 게 당연히 내가 그 영어랑 수학 실력을 오르기 위해서 다니는 것도 맞지만 그러니까 내신 기간에는 어떻게든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좀 효율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이제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게 이제 영어랑 수학인 부분인 거죠. 또 조금 나가면 이제 국어까지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저도 입시를 하면서 정말 많은 학원의 도움을 받고 학원을 다녔기 때문에 약간 내신을 잘 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사실 그 외의 과목은 제가 그 고등학교를 기숙사에 지내다 보니까 거의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는 학원 다니는 시간 빼고 내가 집에서든 뭐 독서실이든 스터디 카페든 아니면 그냥 카페에서 공부를 하든 그냥 내가 혼자 확보해서 직접 나만의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시간을 좀 확보를 하는 게 좋아요. 사실 일반 고등학교나 아니면 중학교를 다니다 보면 학원 다니는 시간이 되게 많기 때문에 약간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사실 평일에는 하루에 1시간, 2시간 해도 진짜 많이 확보한 거고 뭐 시험 기간에는 당연히 공부를 많이 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났지만 그냥 시험 기간이 아닌 학기 중에는 하루에 1~2시간만 해도 되게 많이 한 거고 이제 그러면 어느 시기에 공부를 해야 되냐? 약간 주말에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주말에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밥 먹을 때까지 하루 종일 공부를 하는 거는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주말에 하루에 3시간에서 5시간? 그러니까 고등학생 기준으로 사실 중학교 때는 그 시험 기간 때만 주말에 좀 신경 써서 약간 가끔 공부하면 되고 고등학교 때는 약간 학기 중에도 조금씩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왜냐면 이제 그 시간엔 그럼 어떤 공부를 해야 되냐 약간 개인 시간을 확보하는 건 좋은데 그럼 그 시기에 어떤 공부를 해야 되냐 시험 기간도 아닌데 하면 그 학원 안 다니는 과목들 있잖아요. 학원 다니는 과목들 어차피 숙제나 이런 게 있으니까 공부를 하면 되고 학원 안 다니는 과목들에 대한 좀 개괄적인 정리 같은 것만 좀 해주시면 돼요. 그런 거 다 하면 사실 굳이 3~4시간 확보를 하더라도 그 시간을 다 공부를 하면서 지낼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가 할 게 없는데 공부를 하고 있으면 그것도 좀 머리 두뇌 소모하고 체력 소모하는 건데 오히려 그 시간에 좀 쉬면서 주말을 보내는 게 낫지 그 시간에 굳이 공부랑 붙잡고 있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주일에 조금씩 자기 시간을 확보해서 그냥 그 주에 나간 걸 굳이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한 시험 한 달 전도 아니고 한 2달 전쯤부터 그냥 설렁설렁 공부를 시작하는 거죠. 설렁설렁. 교과서 같은 거 만약에 뭐 사회나 과학 같은 과목이 있다 하면 만약에 교과서를 나가면 이제 교과서 텍스트 분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시간에 나간 단원 수까지 교과서를 막 다 훑고 한 번 훑어보고 두 번째부터는 어떻게 하냐? 교과서를 훑고 그 교과서에 있는 텍스트를 간략하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냥 교과서에 있는 텍스트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공기에 대해 설명하는 텍스트가 있다고 하면 교과서의 텍스트는 되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장황하게 많이 늘어놓거든요. 공기는 어쩌고 하면서 막 되게 많은 텍스트를 약간 여러 문장으로 다 해놔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정리하냐? 그냥 포스트잇 같은 경우에 공기 써두고 특징 1, 뭐
1 특징 뭐뭐, 2 특징 뭐뭐, 3 뭐뭐 이런 식으로 짧게 그 부분 텍스트에 있는 부분을 약간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고, 근데 이거를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거를 하루 만에 다 하라 그건 아니고, 그 일주일은 그냥 교과서 텍스트 읽는 주, 그 다음 주는 포스트잇 보고 정리하는 주.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는 뭘 하냐? 그 텍스트 중에서 이제 내가 중요한 부분들 있잖아요. 중요한 부분들은 다 체크를 해둬요. 체크를 해두고 대신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그 포스트잇 두 번째 단계 제가 포스트잇 정리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그 필요한 부분만 하지 말고 그냥 교과서들을 다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그냥 내 학생이 보기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일 수 있잖아요. 그냥 딱 봐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그냥 대충 보고 넘어가도 되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고등학교 내신에서는 그런 부분에서까지 내는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렇다고 해서 시험 기간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 그냥 좀 뭐 과학자의 실험 윤리 같은 거 쭉 쓴 글은 사실 별로 과학 공부하는데 별로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꼭 한 문제씩 내는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아예 대비를 안 할 수 없으니 그냥 간략하게 정리만 해두라. 대신 시험 기간에 그 부분은 좀 그냥 가볍게 읽고 넘어가고 시험 전날에만 그 포스트잇 정리한 것만 간단하게 보면 그 내용을 다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그 포스트잇 정리가 필요하다고 약간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런 식으로 포스트잇 정리를 교과서에 다 했어요. 그냥 그 한 주에서 그냥 2주 정도만 그렇게 천천히 공부를 해두면 돼요. 약간 1, 2주 정도면 그 교과서에 있는 그냥 내용을 아예 못 볼 정도로 시간이 없는 건 아니니까 그냥 쉬엄쉬엄 하는 거죠. 대신 시험 한 달 전 말고 한 달 반에서 2달 전쯤에 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볼 거는 이제 중요한 부분에다가 체크를 해주는 것. 중요한 부분은 그냥 아예 노트에다가 다시 써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한 달 전에, 2달 전에, 시험 기간 2달 전에 그렇게 공부를 했잖아요. 그럼 이제 시험 기간에 돌입했을 때는 어떻게 하냐? 그냥 노트에다가 중요한 부분 정리한 것만 그냥 이렇게 쓱 보면서 넘어가는 거죠. 왜냐면 한 달 전에는 그 교과서에 있는 모든 텍스트를 다 보는 건 사실 다른 과목 같이 공부하다 보면 그럴 시간이 없다는 걸 아마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노트만 간략하게 보면서 아 오늘 과학 공부하는 날이지 하면 과학 노트 이렇게 한 번씩 보고 아 이런 식이었지 하면서 넘어가고, 대신 이제 어떨 때 그 포스트잇 정리한 것까지 다시 봐야 되냐 하면 이제 시험 전날 아니면 시험 한 이틀 전에, 그러니까 시험 전에 마지막 일에도 그리고 시험 그 전에 한번 그 과목 공부하는 날에만 이제 교과서의 사소한 텍스트 정리한 것까지만 쓱 보고 그리고 마지막 전날에 노트까지 정리해서 가면 되는 거죠. 약간 그런 식으로 좀 공부를 하면 3회독 공부를 한 거잖아요. 그럼 이제 교과서에 대한 내용은 어느 정도 머리에 들어와 있으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저는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기간에 돌입하는 경우에는 이제 제가 시험 기간에는 아무리 정말 많은 과목을 다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어떤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시간까지 계산해서 공부할 시간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면 학원 다닌 경우에는 시험 기간에는 학원 숙제가 배로 늘어나니까 그 학원 숙제를 할 시간도 되게 부족하고 내 다른 과목 공부할 시간이 되게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두 달 전쯤에 그쯤에 그냥 내 공부 시간을 조금만 할애해서 그냥 그런 거 교과서 텍스트 정리나 이런 거 한 1, 2주 정도 잡고 하면 사실 엄청 많은 분량이 아니니까 약간 좀 그런 식으로 시간을 두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이제 일반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평일에도 학원을 가고 주말에도 학원을 가니까 사실 별로 그럴 시간이 없거든요. 혼자 공부할 시간이. 근데 저는 혼자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공부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많이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럼 이제 그거 말고 그냥 공부 방법 말고 좀 공부를 접근할 때 약간 어떻게 접근하면 좋냐? 사실 제일 베스트는 그냥 내가 공부하는 걸 좋아하거나 즐기면 돼요. 근데 이게 말로만 들어도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공부를 즐기면서 하냐? 사실 중고등학교까지 배우는 공부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진정한 공부가 아닌 거잖아요. 왜냐면 그냥 나라에서 정해준 이 범위를 고등학교 3년, 중학교 3년 내내 다 공부해서 끝마쳐라 라고 말을 하는 거면 되게 사실
별로 흥미가 없거나 재미가 없으면 별로 아무것도 공부를 하는 그런 어떤 재미나 흥미를 못 느끼잖아요. 사실 그러면 당연히 공부하는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내가 재미없는 과목을 공부하면 그 공부를 하는데 마음이 먹는 시간도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런 공부를 해보는 좀 경험을 쌓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국어를 너무 싫어하는데 그러면 시험 기간에는 사실 울면서라도 그 국어 공부를 좀 해야 되잖아요. 이게 아예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 공부를 해보는 그 경험도 나중에 나한테 쌓여가지고 도움이 될 거다. 왜냐면 만약에 그렇게 공부를 해서 내가 대학교를 갔을 때 대학교에서 내 전공 과목을 듣는데 그 전공 과목이 너무 끔찍하게 싫어. 근데 학점을 관리하려면 그 과목을 어쨌든 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국어 공부할 때 옛날에 내가 국어를 엄청 죽도록 싫어했는데 이때도 막 어떻게 마음가짐을 먹어서 공부를 해냈지라는 그 경험은 나중에 대학교를 가서 도움되고, 만약에 성인이 돼서 사회생활을 하더라도 나중에 내가 이거 하기 너무 싫어했지만 어떻게든 해냈었지라는 그런 경험과 기억이 좀 나중에는 체화가 돼서 좀 몸에 싫어하는 것도 어떻게든 해낼 수 있는 그런 경험에 대한 게 쌓여 있으니까 좀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식으로 마인드 컨트롤을 해서 해도 하기 쉽지 않은 게 공부기 때문에 약간 좀 시험 기간이 아닐 때는 그냥 물론 옆에 교과서 쌓아두는 거 보고 펼쳐보기도 싫겠지만 진짜 할 일 없을 때 있잖아요. 그냥 주말에 쉬고 있는데 하루 종일 유튜브 보거나 TV 보면 가끔씩 어떤 날엔 되게 질리는 날도 있잖아요. 아니면 좀 의미 없이 시간 낭비하는 것 같다 하면 그냥 유튜브나 뭐 넷플릭스 틀어놓고 그런 교과서 보면서 텍스트 정리하는 거 사실 그냥 손이 움직이는 거지, 내가 그걸 공부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먹어서 막 모든 노래와 뭐 전원 스마트 기기를 다 차단하고 그 공부를 시작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좀 그런 식으로 내가 그냥 일상 내 취미생활 뭐 영상 볼 거 영상 보고 노래 들을 거 노래 들으면서 텍스트 보면서 정리하는 거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어차피 그걸 보면서 내가 지금 당장 그 텍스트를 이해하라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라도 좀 약간 공부를 하면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또 그걸 또 안 한다고 해서 또 엄청 큰일이 나는 건 아니니까 약간 만약에 내가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데 좀 다른 약간 다 모든 걸 덮어두고 집중하기가 쉽지 않다 하면 그냥 뭔가 틀어놓고 뭔가 배경음악 틀어놓고 하는 식으로 좀 해도 된다. 왜냐면 저도 공부를 할 때 되게 노래나 유튜브 사실 영상 같은 거는 보면 그 오디오에 신경이 쓰여가지고 집중이 안 돼서 영상은 안 보고 좀 자습 시간에 항상 노래를 들으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노래를 들으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물론 당연히 그 시간에 공부를 하는 시간이지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완전 집중하는 느낌이 아니라서 좀 약간 노는 느낌이 들어서 약간 노는 환경에서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그래도 좀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래도 하기 싫은 게 공부기 때문에 약간 정 안 되거나 좀 공부하기 힘든 날이면 약간 그런 식으로 좀 해도 된다. 그렇다고 해서 매일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좀 안 좋은 거는 당연히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약간 내가 공부를 제대로 안 한 느낌이 들거든요. 왜냐면 머릿속에 남는 게 없어서. 그래서 그냥 안 되는 날에는 그런 식으로라도 공부를 좀 약간 잡으려고 노력을 하면 좀 그나마 괜찮다라고 좀 약간 팁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시간 관리를 하는 건데, 시간 관리라는 거는 그냥 내가 집에서 공부 시간이 확보가 됐어요. 약간 뭐 저녁 먹기 1시간 전까지 그냥 공부를 할 거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그 1시간 안에 약간 좀 몰입해서 공부를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에는 당연히 엄청난 집중력이 필요하겠죠. 왜냐면 언제든 딴짓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드니까. 그럴 때 전 어떻게 생각했냐면, 일단 당연히 핸드폰이랑 그다음에 뭐 노트북, 컴퓨터 아니면 아이패드, 뭐 그냥 패드, 뭐 TV 이런 모든 전자기구가 있으면 그런 거를 일단
특히 핸드폰이랑 패드가 제일 좀 많이 공부하는 시간에 좀 많이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1시간 동안만 공부를 하고 1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자기 전까지 핸드폰하고 패드 볼 테니까 최대한 그 시간 전까지만 어떻게든 덮어놓자. 사실 그렇게 마음을 먹어도 저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1시간 동안 내가 딱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한 50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 10분 동안은 좀 핸드폰 하면서 어차피 밥 먹을 거니까 하면서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시간 동안만 잠깐 핸드폰이랑 연락 꺼두고 1시간 정도만 공부를 하고, 만약에 연락이 좀 신경 쓰여도 1시간 정도 안 보는 건 사실 크게 영향이 없거든요. 사실 저도 뭔가 어느 순간에는 1시간 정도 연락 안 보면, 답장 안 하면 막 애들이 나 기다리고 막 큰일 날 텐데 했는데 막상 1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냥 걔네들도 잠깐 연락이 안 오니까 잠깐 있다가 1시간 뒤에 연락하면 그랬어? 하면서 금방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1시간 동안 답장 안 하고 그 영상 안 보고 그다음에 뭐 유튜브나 이런 거 안 봐도 막 크게 생각보다 문제될 게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1시간 동안만 차단을 해주고 약간 내 목표한 시간에 따라서 공부를 하는 게 좋다.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좀 뿌듯함이 드는 거죠. 내가 1시간 동안 어떻게든 집중해서 했구나. 그러면 약간 아까도 연쇄적인 거지만 내가 이번에 1시간 동안 그렇게 빡세게 공부해서 했더니 할 수 있었구나. 약간 내가 성취를 할 수 있었구나 하면서 약간 성취감을 느끼는 게 도움이 되거든요. 왜냐면 공부를 하는 데는 의욕이랑 그다음에 뭐 재미 느끼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고 그게 좋다고 말씀드렸고 뭐 어떻게든 시간을 확보해서 하는 것도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공부할 때 좀 공부나 아니 뭐든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약간 성취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약간 내가 노력을 해서 이만큼 벌어낸 게 있어야지 앞으로도 공부할 수 있는 동력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뭔가 단순히 성취욕하면 시험 점수를 공부해서 시험 점수를 막 이만큼 올렸다라는 부분도 부분만 성취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내가 1시간 동안 노력을 해서 공부를 했다. 아니면 내가 1시간 동안 집중을 해가지고 이만큼의 공부를 해냈다. 내가 뭐 한 달 동안 그냥 원래는 한 달 시험 2달 전이나 뭐 3달 전에 공부 안 하고 놀았는데 그냥 그 일주일 동안 좀 시간을 확보해서 어떻게든 공부를 했다 하면 그런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어떤 충족감도 성취감에 해당되거든요. 왜냐면 시험으로만 성취감을 얻게 되면 시험 성적이 나오지 않았을 때는 되게 절망을 하고 또 다른 공부를 할 동력을 못 느끼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는 과정 내에서도 성취감을 느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약간 성취감 같은 게 없었으면 저도 시험 기간 내내 되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되게 기니까 그 시간 동안 되게 많이 방황하고 힘들어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소한 성취감이랑 그런 걸 얻는 게 중요하다. 근데 그런 성취감을 얻는 거면 당연히 내가 계획을 세워서 실행을 옮겨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되냐? 일단 첫 번째로 당연히 목표를 잡아서 하는 거죠. 근데 목표라는 거는 내가 한 달 동안 공부를 해서 뭐 시험 성적을 20점 오르겠다, 10점 올리겠다 이런 부분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단기간 이 일주일 안에 이만한 뭐 교과서 분량이 막 예를 들어서 2단원 정도 된다 하면 이번 주에는 한 0.5단원 정도 정리를 해서 보겠다라는 단기적인 목표를 세우는 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장기적인 목표부터 세우면 너무 막막하잖아요. 한 달 동안 눈에 보이는 성과도 없는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제대로 하는 건지도 모르겠는 약간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무조건 단기적인 목표, 물론 처음에 세울 때는 장기적인 목표 하나, 그 다음에 단기적인 목표 하나 이렇게 세워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만약에 단기적인 목표를 세웠는데 내가 그걸 못 해냈을 때는 어떻게 하냐? 사실 못 해내는 경우가 좀 더 많을 거예요. 왜냐면 어떤 뭐 요인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날 친구들이랑 뭐 놀러 가기로 약속을 잡았기 때문에 내가 공부 시간을 확보 못 했다던가 아니면 학원이 생각보다 늦게 끝나고 뭐 숙제가 많아가지고 그 시간에 내가 할 공부를 못 했다거나 약간 이런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럼 내가 그 목표를 못 세웠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약간 좀 약간 자기 합리화 같을 수 있겠지만 어떤 그런 원인을 분석을 하는 거죠. 내가 이번 주에는 뭐 가족 외식도 있었고 뭐 행사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학교 수행평가나 이런 거 하느라고 좀 바쁘기도 했고 이런 식으로 그 원인을 써요. 근데 이게 좀 처음에는 그냥 자기 핑계 같은 거여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그 다음 주에는 좀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럼 아무튼 그런 식으로 좀 쭉 자기 원인을 약간 쓰지 않더라도 속으로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 다음 주에는 뭐가 있지라고 생각하면 뭐 다음 주에도 수행평가 있으니까 좀 할 시간이 부족할 것이다. 아니면 뭐 다음 주에는 누구 생일이나 뭐 친구들끼리 약속이 있으니까 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다음 주에 있는 변수를 좀 미리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당일날 생기는 거 말고 좀 전주나 그때 미리 예측이 가능한 것들. 그러면 이제 그걸 좀 보완해서 아 그럼 일주일 동안 이만큼 하는 건 좀 어려웠으니까 다음 주에는 좀 분량을 줄여보자. 아니면 그 다음 주에는 뭐 일정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평소보다 조금 늘려가지고 모자른 공부를 양을 채운다고 생각해보자. 이런 식으로 좀 단기적인 목표를 좀 그냥 기계적으로 세우기보다는 좀 그런 식으로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를 해서 일단 그 처음 세울 때는 당연히 시도를 하는 차원이니까 내가 일주일에 집중을 해봤는데 안 되더라. 아니면 집중을 안 했으니까 해보면 좀 더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서 목표를 세우면 좀 그런 식의 좀 뭔가 효과적이고 좀 성취감을 좀 얻을 수 있는 계획이 세우기 가능한 거죠. 아니면 초과 목표를 달성하면 더 좋은 거고 만약 좀 달성을 못한다면 좀 보완해 나가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좀 공부라는 게 어차피 단기간에 오르는 건 당연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목표를 수정해가면서 해야지 좀 내가 성취감을 느끼고 재미가 없더라도 그나마 좀 충족감을 느끼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제 준비는 여기까지 드리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혹시 좀 궁금하신 거나 그런 거 있으면 좀 몇 분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학생도 있고요. 여기 학부모도 있으니까 학부모에게 하고 싶은 질문은 학부모에게 하시면 되고요. 예, 뭐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루에 휴대폰 사용량이 얼마큼 되세요? 저요? 영상 보는 거, 미디어 보는 거. 저 진짜 많아요. 저 잠깐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질문을 좀 달리 가야 될 게 초등학교 때 하루에 영상을 네. 봤던 시간, 중학교, 고등학교를 좀 구분해 줬습니다. 시험 기간에는 물론 집중해서 하겠지만 그 외적인 시간에 그리고 공부하면서 스마트폰을 어떻게 놓는지. 저 근데 되게 많은데 저 고등학교 때 하루에 7시간씩 했는데 내가 아니 막 주말에는 12시간 넘고 13시간 넘고 막 그러는데 사실 제가 휴대폰을 저도 휴대폰을 많이 사용하는 편이긴 해서 근데 저는 휴대폰 플러스 또 노트북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 합치면 하루에 한 10시간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